2025년 이른 아침 충청남도 계룡시의 국군체육부대 사격훈련장에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훈련장 한쪽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총성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우고 있었죠.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오미경 상사였습니다. 52세의 그녀는 이미 2시간째 혼자서 묵묵히 사격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손에 들린 공기소총은 마치 그녀 몸의 일부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흰머리칼 사이로 떨어지는 땀방울과 깊어진 눈가의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표적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만큼은 20대 신병 못지않게 강렬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방아쇠를 당기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상사님, 또 만발이십니까? 역시 대한민국 사격의 전설은 다르네요. 젊은 후배 장교의 감탄 섞인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이나 감탄에는 이미 무덤덤해진 지 오래였거든요. 미경에게 사격은 더 이상 승부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요한 위안이었고 잊힌 꿈을 찾아 헤매는 끝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미경은 왕년의 국가대표 사격 선수였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1987년 그녀는 대한민국 사격계에 떠오르는 별이었죠.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그녀의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올림픽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갑작스러운 무릎 부상으로 꿈을 접어야 했거든요. 수술과 재활을 거쳤지만 예전의 컨디션을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꿈이 좌절된 후 미경은 군에 입대했습니다. 사격에 대한 열정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선수로서는 실패했지만 코치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후배들을 양성하며 수많은 메달리스트를 배출했습니다. 제자들이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때마다 미경은 뿌듯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켠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30대에 만난 미경의 남편은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미경의 아픈 과거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결혼 후 외동딸 지연이 태어났고 미경은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IMF 외환위기로 큰 타격을 받았고 그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던 남편은 지연이 10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미경은 혼자서 지연을 키워야 했습니다. 딸에게만큼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죠. 어린 지연에게 사격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어 했던 지연이었지만 점점 미경의 기대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미경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딸에게 투영하고 있었던 거죠. 사춘기에 접어든 지연은 반항하기 시작했고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혼자 남은 숙소에서 낡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미경이 사격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지연의 모습도 보였죠. 사진을 바라보며 미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딸. 그녀의 마음은 깊은 그리움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미경은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국군체육부대 사령관실에서 미경을 찾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급한 목소리에
미경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죠. 사령관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김정태 사령관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정태 사령관은 50대 후반의 그였습니다. 미경과는 군 생활 동기이자 오랜 친구였죠. 그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해 보였습니다. 미경아, 앉아라. 오늘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 김 사령관은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습니다. 미경은 의자에 앉으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번 세계군인 체육대회 이야기 들었지? 김 사령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대표팀 사격 부문에 문제가 생겼어. 주요 선수 한 명이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고 급하게 대체 선수를 찾고 있는데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아마도 코치로서 조언을 구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미경아, 솔직히 말하겠다. 김 사령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선수로 나가주었으면 한다. 미경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사령관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려왔죠. 선수요? 제가요? 사령관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미경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함께 약간의 서운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김 사령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미경 앞으로 밀었습니다. 세계군인 체육대회는 연령 제한이 없는 종목이 있다. 특히 사격은 경험과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니 내가 다시 한번 총을 들어주었으면 한다. 국방부에서도 이미 검토해 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 서류에는 대회 규정과 함께 출전 자격 요건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잊힌 꿈을 다시 꺼내들 용기가 없었거든요. 젊은 시절 올림픽 출전 좌절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 아픔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죠. 사령관님, 저는 이미 선수로서의 시간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다시 경쟁하기에는 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김 사령관은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미경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여군이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미경에게 너무나 익숙했죠. 이 친구는 이수진 하사다. 얼마 전까지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 심리적 문제로 심각한 슬럼프를 겪고 있어. 김 사령관의 설명을 들으며 미경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김 사령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수진 하사는 너의 딸이다. 그 순간 미경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오래전 집을 나간 딸 지연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름도 이수진으로 바꾼 듯 했죠. 얼굴은 많이 성숙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미경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좌절했던 자신의 아픈 과거, 그리고 행방을 알 수 없어 밤마다 걱정했던 딸이 바로 눈앞에 놓인 세계군인 체육대회에 함께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 잃어버린 꿈과 잃어버린 딸, 두 가지를 동시에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펼쳐진 거죠. 지연이가, 아니, 수진이가 정말.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기회에 모녀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미경은 사진을 꾹 쥐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잊고 살았던 뜨거운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선수로서의 꿈,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딸과의 재회.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사령관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미경이 세계군인 체육대회 출전을 결심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입어보는 사격복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거울 앞에 선 미경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성성한 백발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첫 합동 훈련 날 미경은 일찍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들의 시선이 미경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의아해하는 표정,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까지. 저분이 오미경 상사님이시구나. 정말 출전하시는 거야? 젊은 선수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훈련장 입구로 한 명의 여군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군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미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수진 하사, 그녀의 딸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미경을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여 년 만에 재회였으니까요. 충성? 지연이 먼저 차가운 목소리로 격려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선배 부사관에게 하는 격식적인 굴레였죠. 미경은 가슴이 아팠지만 침착하게 답례했습니다. 충성, 수고하고 있습니다. 모녀지간이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계급과 예의를 지켜야 했거든요. 하지만 미경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애틋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젊은 선수들과의 체력 차이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기초 체력 훈련에서 미경은 뒤처지기 시작했죠.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상사님, 괜찮으십니까? 한 후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계속하자.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연의 태도였습니다. 지연은 훈련 내내 미경을 의식적으로 피했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팀 훈련에서 일부러 미경과 다른 타이밍에 사격을 하거나 코치의 지시에 대꾸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다른 선수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당황했습니다. 훈련 첫 주가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미경을 찾아왔습니다. 둘은 조용한 휴게실에서 마주 앉았죠. 상사님, 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저희 팀에 들어오신 겁니까? 저는 상사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 삶에 개입하는 게 싫습니다. 미경은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계급을 지켜주십시오. 지연이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사님의 딸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는 이미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모녀 관계마저 부정하려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신을 거부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상사님 때문에 사격이 싫어졌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린 시절 강요받았던 모든 것들이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매일 연습하라고, 더 잘해야 한다고, 상사님처럼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냥 평범한 아이로 살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지연의 고백에 미경은 과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딸에게 강요했던 것이죠. 그 후로 지연은 훈련에서 더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합 소리에도 느릿느릿 나타나거나 다른 선수들과 불화를 일으키기도 했죠.
팀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저 두 사람 때문에 팀 전체가 망가지고 있어. 선수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밤마다 혼자 남아 사격 연습을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딸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피땀 흘려 노력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지연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미경은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극도로 예민해진 지연이 훈련 중 갑자기 총을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고는 훈련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미경은 급히 지연을 뒤쫓았지만 지연은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죠.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팀의 분위기마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거든요. 과연 자신의 결정이 옳았던 것일까? 미경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연이 훈련장을 뛰쳐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미경은 의무실에서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 상사님, 이수진 하사가 쓰러졌습니다. 미경은 급히 의무실로 달려갔죠. 지연은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군의관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경은 밤새 지연의 곁을 지켰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지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 지연의 손이 미경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눈을 떴고 미경은 그제야 비로소 딸의 눈에서 조금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사님, 지연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사실은 사격을 다시 하고 싶었어요. 지연의 고백에 미경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냥 다시 도망치고 싶었어요.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나서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경은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죠. 지연아, 엄마가 너무 성급했구나. 미안해. 그날 이후 모녀 관계는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지연은 미경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미경도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둘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조금씩 가까워졌죠. 엄마,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지연의 다짐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세계군인 체육대회 출전팀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격팀은 본격적인 전지훈련에 돌입했죠. 팀 분위기도 한결 좋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명단이 발표된 거죠. 그 명단에서 미경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리웨이. 미경이 중얼거리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중국 사격팀의 코치로 온다고 하더군. 리웨이는 전설적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88 서울 올림픽 당시 미경의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죠. 미경의 기억 속에 그날의 장면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올림픽 경기 직전 연습 시간이었죠. 리웨이 팀의 스태프가 사격장 환경을 점검한다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미경의 사대 주변 거치대를 조작했죠. 총기를 올려놓는 각도를 미세하게 바꿔놓은 겁니다. 미경이 평소 습관대로 총을 거치대에 올려놓았을 때 총기가 미끄러져 떨어지며 미경의 손목을 강타했습니다. 미경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목이 퉁퉁 부어올랐고 병원에서는 인대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겉으로는 단순한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미경은 리웨이 팀의 의도적인 방해였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국제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었거든요. 며칠 후 국제 경기를 위해 리웨이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린 리웨이를 본 미경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리웨이의 차가운 미소는 여전했죠. 오미경, 정말 오랜만이군. 리웨이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아직도 총을 잡고 있더군. 하지만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어. 이번 대회에서는 내 제자들이 너의 팀을 압도할 것이다. 미경은 차분하게 응수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알 수 있겠지, 리웨이.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복잡했습니다. 리웨이에 대한 오랜 앙금과 함께 과연 자신이 젊은 선수들과 경쟁하여 메달을 딸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리웨이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올림픽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미경은 그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팀 내부의 불화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젊은 선수들이 미경과 지연의 특별한 관계를 시기하며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무래도 오상사님은 특혜를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박민철 상병이 동료들에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하사는 사령관님이랑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던데요. 근거 없는 소문들이 팀 내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수진 하사가 사령관님 친척이라던데? 그래서 특별 대우받는 거 아니야? 팀 분위기는 다시 싸늘해졌습니다. 미경은 이런 상황을 감지하고 더욱 열심히 개인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격장에서 보내며 흔들리는 팀을 다잡으려 애썼죠. 지연 역시 동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느끼며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성적도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수진 하사, 집중 안 되나? 코치의 질책에 지연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겨우 회복되기 시작한 모녀 관계와 팀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지는 상황. 미경은 과연 이 모든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대회 개막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새벽 대한민국 사격팀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요 선수 중 한 명인 박민철 상병이 국가기밀을 중국 대표팀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이죠. 사령부는 즉시 비상 상황을 선포했고 군사경찰 조사관들이 선수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든 선수는 즉시 집합하라. 급작스러운 집합 명령에 선수들은 당황했습니다. 조사관들이 박민철 상병을 연행해가는 모습을 본 선수들은 충격에 빠졌죠. 박민철은 팀의 에이스였고 무엇보다 지연을 노골적으로 질투해왔던 선수였습니다. 설마 민철이가?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시간 후 김정태 사령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미경을 찾아왔습니다. 사령관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죠. 미경아, 박민철 상병의 진술이 나왔다. 김 사령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출한 정보들 모두 내가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미경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령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미경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죠. 김 사령관은 고뇌에 찬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다. 내 컴퓨터에서 중국 대표팀과의 접촉 흔적이 발견되었고 내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도 있다. 미경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치밀한 음모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사령관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고 상황은 미경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사령관님, 엄마에게 무슨 일이? 지연은 미경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죠. 김 사령관은 무거운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이미 미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처음부터 의심스러웠는데 동료 장교들의 수군거림이 미경의 귀에 들려왔죠. 미경은 억울했지만 변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미경의 개인 컴퓨터에서 중국어로 된 이메일들이 발견되었고 그 내용은 대한민국 사격팀의 훈련 내용과 전술을 상세히 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수들의 개인적인 약점까지 기록되어 있었죠.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미경이 절규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지연에게서 왔습니다. 조사관들이 지연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연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엄마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조사관의 집요한 질문에 지연은 혼란스러워했죠. 주변의 모든 증거들이 미경을 가리키고 있었고 심지어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결국 미경은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고 대회 출전 자격마저 박탈되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숙소에 남아 깊은 절망에 빠졌죠. 잃어버린 꿈, 힘들게 회복한 딸과의 관계, 동료들의 신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고 미경의 마음도 그 비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낡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지연이었죠.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상사님, 지연이 계급으로 부르는 것만으로도 미경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도 상사님을 믿을 수 없어요.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상사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상사님이 저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혹시 정말 지연의 말은 거기서 끊어졌지만 미경은 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미경이 간절하게 말하려 했지만 지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상사님 같은 사람이 정말 싫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뚝뚝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경은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절망적인 상황. 미경은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며칠을 보낸 미경에게 의외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은퇴한 베테랑 수사관이자 미경의 오랜 후원자였던 김영호였습니다. 그는 미경이 군에 입대했을 때부터 그녀를 지켜봐 온 사람이었죠. 미경 씨,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김영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영호 아저씨,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몰래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경 씨가 아는 이재준이라는 사람 있죠? 이재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미경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재준은 과거 미경의 사격 동료이자 한때 연인 사이였던 인물이었죠. 88 올림픽 당시 미경과 함께 국가대표 후보였지만 최종 선발에서 탈락한 후 중국으로 건너가 코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리웨이의 남편이자 그녀의 전담 코치였죠. 이재준이 왜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호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재준은 은퇴 후 사업가로 변신했지만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갑자기 빚을 모두 청산했더군요. 김영호의 말에 미경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김영호가 사진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진에는 이재준이 박민철 상병과 만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이재준이 박민철을 매수해서 당신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증거입니다. 박민철의 계좌로 들어간 돈의 출처도 추적해 봤는데 결국 이재준에게서 나온 거였어요. 충격적인 진실에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영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재준은 과거 당신에게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리웨이의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었죠. 당신을 몰락시켜 리웨이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려 했던 거예요. 미경은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재준은 어린 시절부터 미경과 함께 사격을 배웠던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미경이 점점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는 열등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죠. 특히 88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에서 탈락한 후로는 미경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랑과 질투가 뒤섞인 감정 말이에요. 중국으로 건너간 후 리웨이를 만나 결혼했지만 여전히 미경에 대한 콤플렉스를 버리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제 컴퓨터에 있던 파일들은? 미경이 물었습니다. 해킹이었어요. 이재준은 IT 전문가를 고용해서 당신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했고 가짜 증거들을 심어 놓았죠. 당신 계좌로 들어간 돈도 마찬가지예요. 김영호의 설명에 미경은 분노와 함께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미경은 곧바로 지연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때 미경의 귀에 라디오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세계군인 체육대회 사격 개인전 예선, 이수진 하사 극도의 심리적 불안으로 탈락 위기에 처해. 미경은 급히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이수진 하사는 어머니인 오미경 상사의 스파이 의혹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료 선수들은 그녀가 연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를 들은 미경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딸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미경은 김영호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이 증거들을 가지고 빨리 사령부에 가주세요. 그리고 제가 경기장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준비해뒀어요. 하지만 미경 씨, 지금 가봤자 이미 예선이 거의 끝나가는데. 그래도 가야 해요. 지연이를 혼자 두면 안 돼요. 그날 저녁 김영호의 노력으로 미경의 결백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재준은 긴급 체포되었고 박민철도 진실을 자백했죠. 김 사령관은 미경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미경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했었어. 하지만 미경의 마음은 오직 딸에게 가 있었습니다. 미경은 김영호의 도움을 받아 몰래 경기장에 잠입했습니다. 선수 대기실에서 지연의 모습을 본 순간 미경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연은 홀로 구석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지연아, 미경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죠. 엄마,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경은 딸에게 다가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재준의 배신, 리웨이의 계략, 그리고 자신이 겪어온 아픈 과거까지. 엄마는 결백해. 그리고 너를 사랑해. 미경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연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경기장 내부는 여전히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지연은 이미 심각한 슬럼프에 빠져 있었고 예선 성적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었죠. 관중석에서는 이수진 하사, 기권하는 게 낫겠어. 라는 야유까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왔어. 이제 믿어줄래? 미경이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죠.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과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아니었어요?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미경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아. 미경은 딸에게 모든 진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재준의 배신, 리웨이의 계략,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함정에 빠졌는지까지. 엄마가 너에게 사격을 강요했던 것은 엄마의 꿈을 너에게 투영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 너는 너의 꿈을 찾아야 해. 그리고 엄마는 너를 믿어. 미경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연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기장 스피커에서 김 사령관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긴급 발표합니다. 오미경 상사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경기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국가기밀 유출 사건은 이재준의 단독 소행으로 드러났으며 그는 현재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 오미경 상사는 즉시 선수단에 복귀합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에 경기장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관중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선수들도 당황스러워했죠. 한편에서는 리웨이와 이재준이 경악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치밀한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리웨이가 중국어로 중얼거렸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엄마를 의심했어요. 미경은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이제 그들에게는 과거의 상처도 외부의 방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연의 예선 성적은 이미 최하위권이었고 결승 진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엄마, 저는 이미 망쳤어요. 예선 점수가 너무 낮아서. 지연이 좌절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미경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연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마지막 시리즈가 남아있지 않니? 미경은 다시 사격복을 입고 사격대에 섰습니다. 40년 만에 정식 경기 출전이었죠. 관중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52세의 오미경 상사가 정말 젊은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해설자의 목소리에도 의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 사격대에는 지연이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확인한 후 그녀의 마음도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보겠어요.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지연의 다짐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각자의 꿈을 위해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격에서 미경은 9.8점을 기록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점수였지만 젊은 선수들의 10점대 기록에는 못 미쳤죠. 지연도 9.7점으로 평범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관중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직 특별한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격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점점 예전의 감각을 되찾고 있었고 지연도 심리적 안정을 되찾으며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특히 미경의 노련함과 집중력은 젊은 선수들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역시 전설은 전설이네. 동료 선수들이 속삭였습니다. 중반부터는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팀의 주요 선수들과 미경, 지연이 치열한 접전을 벌였죠. 리웨이는 관중석에서 초조하게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생각보다 고전하고 있었거든요. 저 늙은 여자가 어떻게... 리웨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시리즈에 접어들면서 순위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미경이 2위, 지연이 3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1위는 중국의 에이스 선수였죠. 관중들은 숨을 죽이며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설자의 흥분된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종 사격 차례가 되었습니다. 중국 선수가 먼저 사격했고 10.1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미경의 차례였죠. 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40년 전 잃어버린 꿈, 딸과의 화해, 모든 것이 이 한 발에 달려 있었습니다. 조용한 경기장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10.3점. 미경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지연의 차례였습니다. 지연도 어머니처럼 침착하게 자세를 잡았죠.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며 지연은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꿈을 위해서. 마지막 총성과 함께 전광판에 점수가 떠올랐습니다. 10.2점. 지연이 2위를 확정지었습니다.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광판에 최종 결과가 떠오르는 순간 경기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온 것은 폭풍 같은 환호성이었죠. 오미경 상사 금메달, 이수진 하사 은메달. 해설자의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대한민국 사격팀이 세계군인 체육대회에서 전례 없는 최고의 성적을 거둔 순간이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꿈, 그것도 금메달이라니. 옆에서 지연이 달려와 어머니를 껴안았죠. 엄마,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미경도 딸을 꽉 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너 때문에 엄마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시상대에 오르는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미경과 지연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관중석에서는 김 사령관을 비롯한 동료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의심했던 선수들까지도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한편 관중석 구석에 앉은 리웨이의 얼굴은 참담했습니다. 자신의 치밀한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군인 체육협회 조사관들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이재준의 자백으로 인해 40년 전 88 올림픽 당시의 사건까지 재조명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리웨이 코치님, 잠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군인 체육협회 조사관이 리웨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리웨이는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곧 본국으로 송환되어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국제 스포츠계에서 영구 추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조사관들에게 둘러싸인 리웨이가 경기장을 떠나기 전 미경과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리웨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미경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40년간의 악연이 이제야 진정한 끝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죠. 시상식이 끝난 후 미경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52세에 금메달을 따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딸과 함께 메달을 따신 기분은 어떠십니까? 쏟아지는 질문에 미경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메달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딸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죠. 이제야 진정한 승리를 맛본 것 같습니다. 지연도 기자들의 질문에 성숙하게 답변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사격을 가르쳐 주신 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연의 대답에 미경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대회가 끝난 후 미경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역을 하기로 한 것이죠. 사령관님, 저는 이제 군복을 벗겠습니다. 김 사령관은 아쉬워했지만 미경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미경아,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미경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새로운 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연은 군 생활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걷는 독립적인 선수로 거듭나기로 다짐했죠. 엄마, 저는 계속 사격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제 방식으로 할게요. 지연의 말에 미경은 든든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몇 년 후 미경은 작은 시골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젊은 시절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두면서 대체의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군 복무 중에도 틈틈이 사이버대학에서 건강관리학과 자연치유학을 공부해 왔거든요. 사이버대학 졸업 후에는 편입학 제도를 활용하여 한의과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비록 젊은 학생들 틈에서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미경의 강한 의지와 열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별 전형을 통해 한의대에 입학한 후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정식 한의사 면허를 취득했죠. 은퇴한 스포츠인들의 재활과 심리 치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의원을 개업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경은 환한 미소로 환자들을 맞이했습니다. 한의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죠. 운동으로 다친 선수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나이든 어르신들까지. 미경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운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환자들의 고마운 말에 미경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주말마다 지연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둘은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소박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죠. 엄마, 오늘 훈련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어요. 그래, 우리 지연이 정말 많이 늘었구나. 이제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아파할 것도 없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모녀가 된 것이죠. 어느 저녁 미경은 한의원 앞마당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큰 위기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미경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아 나선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상처받은 관계 속에서 치유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